선크림을 발랐는데 왜 탔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선크림을 바른 게 아니라 바르는 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실 20대 때부터 선크림 집착녀로 진짜 유명해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요리사 이수영입니다. 여러분, 선크림 매일 바르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침마다 꼬박꼬박 발랐는데 여름 지나고 나면 얼굴 더 칙칙해지고 기미는 더 진해진 것 같고 모공은 더 넓어진 것 같고요. 나는 선크림을 바르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이거 선크림을 안 발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 바르고 잘못 지워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말하면 선크림을 바른 게 아니라 바르는 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선크림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여름철, 기미, 모공, 칙칙함을 줄이는 실제 저의 루틴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해요. 선크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SPF 숫자잖아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 수치는 SPF 30이 약 97%, SPF 50이 약 98% 수준으로 단 1%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미미하죠? 선크림의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선크림은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양이 부족하면 그 막이 듬성듬성 형성되는 거예요. 우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여기저기 새어 들어오는 겁니다. 선크림은 얼굴 기준으로 최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게 기본이에요. 손끝에 조금 짜서 쓱쓱 바르고 끝내시는 분들 양이 한창 부족한 겁니다. 나는 밀리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얇게 한번 바른 뒤에 잠시 밀착을 시켜주고 한 번 더 덧바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 바르자마자 바로 선크림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킨케어가 흡수되기도 전에 선크림을 올리면 밀리거나 뭉치면서 차단막도 고르게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초가 어느 정도 흡수된 다음에 올려야 밀착이 잘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결국 선크림은 충분한 양을 빈틈없이 제대로 밀착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진짜 자외선 차단의 시작이에요. 선크림을 발랐는데 왜 탔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볼, 이마, 코, 얼굴 중앙에만 집중해서 바르거든요. 그런데 자외선은 얼굴 중앙만 골라서 내리쬐지 않아요. 선크림은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햇빛이 닿는 모든 부위에 발라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선크림을 빼먹는 부위에서 노화가 제일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크게 세 군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목과 귀 뒤. 머리를 묶거나 짧게 자르신 분들, 여름에 모자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뒷목과 귀 뒤가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특히 목주름은 한번 생기면 정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등입니다. 운전할 때, 장 볼 때, 산책할 때 자외선을 계속 맞는 부위예요. 방치하면 검버섯, 잡티가 얼굴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세 번째, 입술도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입술은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쉬워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쉽게 마르고 갈라지고 색이 칙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입술색이 굉장히 예뻤는데 나이 들수록 입술이 칙칙해지시는 분들 많죠. 의외로 이게 자외선 때문입니다. 입술에는 일반 선크림을 바르기보다 SPF 기능이 있는 립밤을 바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한 번 바르고 하루 종일 버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능이 사라지는 게 선크림이에요. 땀나죠, 피지 올라오죠, 손으로 얼굴 계속 만지죠. 오후가 되면 아침에 잘 발랐던 선크림도 빈 곳이 생깁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빨리 무너지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이 있는 날은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하고 일상에서는 점심 이후 최소 한 번은 보충해서 덧발라주세요. 그런데 화장한 얼굴 위에 선크림을 다시 바르는 거 좀 어렵잖아요? 이런 선스틱이나 선쿠션이 도움이 됩니다. 단 선스틱은 한번 쓱 지나간다고 다 발리는 게 아니에요. 코 옆, 그리고 여기 눈 밑, 여기 턱선, 여기 헤어라인처럼 굴곡이 있는 부위는 여러 방향으로 겹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발라야 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위생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사용 전후 티슈로 스틱 표면을 한번 이렇게 싹 닦아주세요. 얼굴에 유분이 이 스틱에 묻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잖아요. 자, 선크림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몸에 흡수돼서 해롭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같은 9세대 성분이에요.
분자가 작아서 피부 속까지 흡수가 됐었고 호르몬 교란 논란으로 산호초 파괴 문제까지 생겨서 하와이에서 판매 금지까지 됐던 성분이에요. 근데 요즘 유기자차는 달라졌습니다. 티노솔, 유비놀 같은 신세대 성분들은 분자가 너무 커서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꾸는 방식이고 유럽과 한국 식약처 모두 허가를 한 성분입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성분표에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가 보이면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요. 티노솔, 유비놀이 보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기준 이거예요. 예민하고 트러블이 잦은 피부라면 유기자차를 쓰세요. 지성이나 여름에 땀이 많다면 유기자차를 쓰십시오. 건성이라면 차단 성분보다 히아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베이스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은 SPF 지수만 보지 마십시오. PA 지수, UVA 차단 지수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미, 잡티, 탄력 저하는 UVA와 훨씬 더 깊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좋은 선크림은 비싼 선크림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충분히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크림 열심히 발랐는데 왜 모공이 더 넓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외선입니다. UVA가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와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공 주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더 처지고 넓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모공이 답답하고 블랙헤드가 늘고 피부가 칙칙하다면 지우는 루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크림은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제대로 잘 안 지워진 선크림이 모공 안에서 피지와 엉기면 블랙헤드가 되고 모공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지우는 기준은 이렇게 잡으세요. 일반 선크림만 바른 날, 메이크업이 거의 없는 날은 순한 폼클렌저로 꼼꼼하게 세안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워터프루프 제품을 쓴 날, 선스틱을 여러 번 덧바른 날, 메이크업까지 한 날은 클렌징 오일로 먼저 잘 녹인 다음에 폼 클렌저로 이중 세안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세안은 3분에서 5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 선크림이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세안 후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얼굴을 살살 한번 닦아보세요. 노란 잔여물이 나온다면 덜 지워진 겁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선크림, 선스틱 양이 많잖아요. 아침에는 스킨케어를 가볍게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얼굴만 바르지 않고 이렇게 목 그리고 귀 이렇게 헤어라인, 이 손등까지 저는 꼼꼼하게 발라요. 특히 이 목이랑 이 손등은 나중에 나이가 제일 빨리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선스틱을 이렇게 꼭 챙겨 다녀요. 선스틱은 한번 이렇게 쓱 바르고 끝내지 않아요. 코 옆에 그리고 광대, 이렇게 뭐 턱선, 목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는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왕복해서 발라줍니다. 실내에 있는 날도 창가에 오래 앉아 있거나 외출이 있는 날에는 중간에 꼭 이렇게 꼼꼼하게 보충을 해줍니다. 저 사실 20대 때부터 선크림 집착녀로 진짜 유명해요. 정말 곧 죽어도 선크림, 선스틱은 꼭 여러 번 발라줍니다. 어쩌면 그게 아직도 피부 좋다는 소리 듣는 비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세안 후에는 이렇게 꼭 흑당고 앰플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외선에 지친 피부를 정돈해주고 여름철 늘어져 보이는 모공과 피부결을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루틴에 꼭 빼놓지 않고 발라주는 게 바로 이 흑당고 앰플이에요. 자, 오늘 정리하면요. 선크림은 SPF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충분히 바르는지, 어디까지 바르는지, 중간에 보충하는지,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잘 지우는지 이 4가지가 맞아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크림 어떻게 바르고 계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크림과 선스틱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